안녕하세요. 꼬모맹고 TV입니다. 오늘은 종로에 있는 르꾸숑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르꾸숑은 삼청동 쪽에 있는 파인다이닝인데요. 이쪽이 북촌 한옥마을하고 가까워서 거리도 이쁘고요. 깔끔하고 세련된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많이 질비해 있어서 저는 주로 약속은 이쪽을 잡을 때가 있어요. 식당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동쪽에는 창경궁이 있고 서쪽에 경복궁이 위치해 있습니다. 창가 쪽으로 앉으면 옛날 왕이 살던 궁궐인 창경궁도 보이는데 공원도 같이 보여서 뷰가 아주 좋습니다. 파릇파릇한 식물들이 자라는 봄이나 여름에 오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제가 방문할 이날은 날씨가 좀 흐려서 좀 아쉬웠습니다. 뷰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파인다이닝보다 가격적인 면도 좋고 요리도 수준급이라 이번에 정말 맛있게 먹고 온 레스토랑이에요. 제가 파인다이닝은 자주 안 가는데 이번에 르꾸숑 감동을 해서 진정한 파인다이닝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위치는 안국역에서 나오면 바로 있어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아라리오 갤러리 건물 3층에 있는데 건물 자체가 다 유리로 돼 있어요. 가운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2인용인지 굉장히 귀여웠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식사하는 곳이 나옵니다. 매장이 모두 통유리로 돼 있어서 어떤 자리에 앉아도 경치가 좋은 편이에요. 특히 오른쪽이 창덕궁 뷰인데 인기가 많아서 예약이 빨리 찬다고 해요. 저는 창덕궁이 보이는 뷰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좀 독특했어요. 양쪽으로 역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는데 2명 앉을 수 있고 같이 마주보는 듯 앞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고요. 가운데는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정면으로 마주보고 식사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4인 이상 앉으면 괜찮은 자리예요. 아우터도 걸 수 있는 옷걸이도 마련돼 있고요. 테이블 밑에 가방도 놓을 수 있는 바스켓도 있어서 좋았어요. 여성분들은 식당 가면 그 가방을 어디에 놓을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편했습니다. 르꾸숑 가격은 A코스가 7만 원이고요. B코스가 13만 5천 원, C코스가 20만 5천 원입니다. 코스마다 나오는 요리 개수가 좀 달라요. A는 6코스가 나오고요. B는 10코스 나옵니다. 이날 감사하게도 르꾸숑에서 B코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메뉴판을 깜빡하고 못 찍었는데요. 2만 원 추가하면 한우 안심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주류는 글라스로 그 한 잔도 주문할 수 있고요. 와인 종류도 다양했어요. 저는 2015년도에 샤또 몽페라 레드와인 한 잔도 같이 했습니다. 알코올 쪽은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약간의 과일향이 나고 떨떠름한 맛이 좀 덜해서 가볍게 즐기기 좋았던 것 같아요. 첫 요리로 아미주 뷰시하고 카프레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딱 한 입 요리예요. 홈런볼 같이 생긴 거는 트러플을 넣은 미니슈인데요. 안에는 버섯이 들어있고 크리미하면서 고급진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안에 내용물이 따뜻해서 따뜻한 크림 스프를 먹는 느낌도 들었어요. 더 먹고 싶은데 입맛 돋구는 정도니까 이 정도로 만족을 했습니다. 옆에는 초리조 타틀릿이라고 먹물로 만든 과자 위에 당근 앞에가 올려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숯불향을 입힌 파프리카가 작게 올라가 있어요. 야채를 얹어서 먹어서 그런지 건강한 과자를 먹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작은 한입거리들을 향이 세지 않아서 딱 입맛 돋구기 좋았어요. 잔에 담긴 거는 수제 카프레제인데요. 토마토 무스 위에 치즈가 얹어져 있습니다. 녹색은 바질 페스토고 검정색은 블랙 올리브 크럼블로 이렇게 위쪽에 뿌려놨어요. 그럼 저는 약간 눈 쌓인 오름이 생각이 났어요. 검정색은 화강암을 표현한 것 같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치즈가 들어가서 고소하기도 하고요. 토마토의 상큼하고 그 프레쉬함이 느껴져서 스타터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미니 바게트하고 4가지 스프레드가 나왔습니다. 미술할 때 쓰는 팔레트가 연상이 됐어요. 그 위에 스프레드는 물감을 표현한 것 같고 이날 나오는 코스들이 작품을 보는 듯 했어요. 식기나 커트러리 같은 것도 굉장히 이뻤습니다. 바게트는 한 입씩 먹기 좋은 미니 사이즈로 나왔는데요. 바게트를 반으로 자를 때 단단해서 힘들었는데 먹을 때는 기분 좋게 바삭바삭한 식감이라 맛있게 먹었어요. 통곡물로 만들었는지 씹을수록 굉장히 고소했습니다. 스프레드는 맨 왼쪽이 루바브라고 줄기가 불그스름한 서양 뿌리 채소로 만든 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브루타뉴 버터하고 위에 겔랑드 소금이 살짝 뿌려져 있습니다. 이 버터가 풍미도 좋고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그 초록색은 허브를 넣은 버터고 한우 타르타르가 있습니다. 빵에 단독으로 발라도 먹고 잼하고도 먹고 취향대로 먹었어요. 이렇게 빵에 버터를 바르고 있으면 접시가 팔레트 모양이라서 그런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루바브 잼은 제가 요즘 스테비아로 만든 딸기잼을 먹는데 단맛이 강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당도라 버터고 같이 먹으니까 맛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넛처럼 생긴 한우 타르타르인데요. 위에 가른 치즈를 얹고 구운 마늘 퓨레를 얹어놨어요. 육회를 먹기 편하게 뭉쳐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안에 잘게 썰은 야채도 있고요. 양념이 돼 있어서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포크로 먹기가 좀 쉽지 않았네요. 제가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그런데 왼손에 나이프를 이용해서 먹으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나온 프렌치 어니언 스프. 이거는 15,000원을 추가하면 나오는 스프인데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프렌치 어니언 스프입니다. 소하고 양파를 베이스로 오래 끓인 육수에 빵을 띄우고 그 위에 그리에르 치즈가 살짝 녹아서 나왔어요. 빵은 육수에 충분히 적셔서 먹으면 맛있다고 직원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메인 다음으로 가장 맛있었던 메뉴였습니다. 양파하고 소고기를 구워서 감칠맛이 상당해요. 빵의 육수는 이미 잘 스며들어 있고 풍미 좋은 치즈가 적당하게 녹아 있어서 수저로 먹을 때마다 치즈 늘어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양파를 푹 우려내서 단맛도 은은하게 나고 따뜻한 육수가 들어가니까 오장육부가 다 따뜻해지더라고요. 밥을 먹은 느낌이었어요. 스프는 추가 금액을 내야 되는데 돈이 아깝지 않은 맛이라 꼭 추가해서 먹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광어를 이용한 생선 세비체가 나왔습니다. 안에 회는 광어고요. 그 파릇파릇한 허브 잎들에 쌓여져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생선 종류가 바뀌는 것 같아요. 주변에는 유자 드레싱하고 갈은 피스타치오가 소량 뿌려져 있습니다. 광어회하고 허브들을 이 소스에 찍어서 먹었는데요. 광어회는 숙성 쪽보다는 화로회 먹는 그 느낌이라 쫄깃쫄깃한 식감이 강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소스 맛이 세지 않아서 약간 싱겁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전에 나왔던 스프하고 반대로 굉장히 깔끔해서 입이 리셋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불질한 듯한 미니 감귤도 상큼해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3가지 버섯 요리가 나왔어요. 직원분이 따뜻한 육수를 그릇에 부어주셨어요. 버섯은 모래버섯하고 백목이버섯, 송화버섯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는 이탈리아 트러플 버섯을 제스트 형식으로 올려놨습니다. 개인적으로 버섯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버섯은 식감도 좋고 건강에 좋은 식재료라 집에서 일주일에 3번의 반찬으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육수는 버섯하고 닭을 진하게 우린 건데 버섯 향이 은은하면서도 강하게 납니다. 다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버섯들이네요. 가운데 버섯은 모래버섯인데 안에 치킨 무스가 들어가 있어요. 모래버섯은 비교적 고급 식재료에 속해서 가격이 좀 나가는 버섯인데요. 벌집처럼 구멍이 송송 나 있고 안에는 텅 비어 있는 정말 신기하게 생긴 버섯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에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넣고 요리를 한대요. 처음에 안에 넣은 치킨이 너무 부드러워서 치킨인 줄도 몰랐어요. 육수하고 같이 퍼서 먹으면 버섯 향도 진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백목이 버섯은 살짝 구워서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목이버섯하고 식감이 비슷했어요. 쫄깃하면서 탱글탱글한 식감입니다. 육수는 버섯을 진하게 우려내서 그런지 약간 뒷맛이 씁쓸한 맛도 났어요. 보양식처럼 삼계탕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중식에서 불도장 먹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접시채 들고 마시려다가 참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음식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가 바뀌는 중간중간마다 새로운 커트러리를 세팅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은 비트 요리가 나왔어요. 비트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오븐에 조리한 비트 도피아 누아즈라는 요리인데요. 위에는 비트 잎으로 만든 샐러드가 올라가 있고요. 옆에 빨간 소스는 비트 퓨레예요. 저는 처음에 조각 케이크처럼 생겨서 벌써 디저트가 나오나 싶었는데 디저트처럼 만든 비트 요리입니다. 비트 슬라이스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저는 크레이프 케이크가 생각났어요. 크레이프 먹듯이 포크로 돌돌 말아서 비트 퓨레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비트 특유 맛이 세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트 맛이 느껴지는 편이라 호불호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비트를 익혀서 식감도 부드럽고 퓨레도 상큼한 맛이 나서 같이 먹었을 때 조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도 버섯 요리에 이어서 건강한 맛이에요. 옆에 연한 초록빛이 나는 소스는 고소한 후레쉬 딜크림인데 저는 퓨레가 더 상큼해서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먹으니까 배가 꽤 불러옵니다.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안에 주방 쪽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서빙하시는 분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설명을 잘해주셔서 궁금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는 농어 요리가 나왔습니다. 르꼬숑이 전체적으로 플레이팅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흰 접시에 초록색 소스며 야채들 색감이 굉장히 돋보이는 플레이팅이었어요. 약간 선선한 여름이 생각난다 할까요? 농어 밑에 렌틸콩하고 귀리를 이용한 곡물 가니쉬가 있습니다. 주변을 두르고 있는 하얀 소스는 농어 뼈를 진하게 우려낸 크림 베이스 소스고요. 초록색은 파슬리 오일입니다. 이거 맛있었어요. 농어는 겉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고요. 안에 그 농어는 거의 다 익혀져 있는 약간 단단한 살이고요. 은근히 양이 많았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귀리가 톡톡 터지는 식감도 좋아서 농어랑 같이 먹어도 잘 어울렸어요. 옆에 하얀 소스가 고소해서 곁들여서 먹으면 풍미도 더 좋아지고요. 리조또를 먹는 느낌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한 접시에 3대 영양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요리라 배가 정말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입가심으로 클렌저 주스 한 잔이 나왔어요. 밑에는 파인애플 즙이고 위에
코코넛 밀크가 얹어져 있습니다. 전 이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위에 부드러운 코코넛 밀크 폼을 얹어서 크리미하면서도 달콤하고 밑에는 상큼하고 달달한 파인애플이라 입안에 같이 들어왔을 때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중간에 이런 거 하나 나와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입가심도 되고 너무 맛있어서 한 잔 더 하고 싶었지만 참아야겠죠. 그리고 메인 요리로 양갈비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굵기 정도를 물어보셔서 저는 미디움 웰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양고기 겉면에는 초록 허브를 갈아서 크러스트로 감싸놨고 아래에 감자 무스가 양고기를 받쳐주고 있어요. 야채 가니쉬로는 브로콜리니가 있고 가운데 붉으스름한 소스는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나오는 블루베리 같은 그 종류인 카시스를 갈아서 만든 소스예요. 오른쪽에 있는 소스는 치미추리라고 파슬리하고 올리브유, 식초, 마늘 같은 거를 넣고 만든 소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표 소스로 고기류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스예요. 저는 이 양고기를 보니까 하얀 안개 낀 그 숲속에서 이끼가 낀 돌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허브로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했는지 색감도 그렇고 정말 비슷해서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양고기는 이날 코스에서 제 원픽이었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고 촉촉하고요. 굽기도 정말 좋았어요. 허브로 감싸져 있어서 양고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먹는 내내 허브 향도 은은하게 맴돌더라고요. 양고기 단독으로 먹으면 좀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가운데에 붉은색 소스가 상큼하면서 달달하고요. 와인 향도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스라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었어요. 가니쉬로 한 가닥 있는 브로콜리니도 양념이 돼 있어서 정말 맛있는 야채구이였어요. 야채는 역시 구워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2만원 추가하면 나오는 한우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가니쉬로 앞쪽에 표고버섯 한 점이 있고 브로콜리니가 있어요. 이것도 미디움 웰던으로 했는데 정말 잘 구워진 스테이크였습니다. 나이프로 살짝 썰기만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고기 두께도 도톰하고요. 육즙도 가득해서 잘 먹었습니다. 안심 스테이크도 좋았는데 양갈비가 너무 훌륭했어요. 마지막으로 디저트로 크로아상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위에 과자 같은 거는 오레오로 만든 쿠키칩이고 밑에는 여러 가지 견과류를 뿌려놨어요. 음료는 커피나 차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차로 선택을 했어요. 르꼬숑은 디저트도 굉장히 고급지고 훌륭했어요. 아이스크림은 은은하게 달달하고요. 아래 견과류가 오독오독하게 씹혀서 식감도 굉장히 좋았어요. 주변에 점박이가 있는데 진한 브라운은 초코고 하얀색은 크림치즈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한 브라운은 카라멜인데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취향대로 찍어서 먹으면 그 세 가지 아이스크림을 먹는 느낌입니다. 하나같이 고급진 단맛이라 정말 좋았어요. 두 번째 디저트로 소금이 약간 올라간 초콜릿하고 미니 마들렌이 나오고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뷰도 끝내주고 마시며 플레이팅도 훌륭했던 르꼬숑.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고요. 설명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다 먹고 집에 가서 라면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도 정말 불렀습니다. 생소한 재료들도 보여서 처음 프렌치를 접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신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분위기도 너무 정숙하지 않아서 서로 이야기하기도 적당했습니다. 기념일에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계절마다 식재료가 변경이 되니까 또 어떤 식이 나올지 기대가 돼서 저는 나중에 꼭 다시 방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